병화일간. 아유, 우리 병화일간은 화가 많은 병화일간이면 내년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건강. 혹시 병화일간 계세요? 무슨 우와, 그래요? 병호일주세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마지막 상담 했던 미혼의 여자분이 병호일주셨는데, 예. 내년에 외국 나가시고 싶다고. 자, 병호일주도 6개의 일주가 있고요. 아, 병호일주래. 병화일간도 병자일주, 병인일주, 병진, 병호, 병신, 병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병화일간이 약간 돈이 말렸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돈도 말리고 만약에 돈 많이 빌렸다 하면 굉장히 조금 특히 상반기에 조금 금전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힘드셨을 수 있었던 운이 이제 올해 24년도 갑진년이었고, 이제 내년에는 뭐가 와요? 정인 그리고 비견 운이 옵니다. 그래서 지지에도 비견을 받기 때문에 병화일간은 말려도, 제가 어제 그 해외 가신다는 미혼의 병호일주, 제가 말려도 가겠죠. 예, 내 고집을 피워요. 비견 운에는 가지 마 해도 가거든요. 하지 마 해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성을 달고 왔기 때문에 보통 정의는 무사무탈이라고 해요. 크게 뭐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크게 뭐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무탈하게 무사고로 가는 한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비견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비견운에는 재물 손실이 좀 이제 손실보다 소모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고, 그리고 이제 독립을 꿈꾸겠죠. 혹시 독립을 꿈꾸시나요? 제가 사업을 분리하고 있어서 아, 예. 더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눈치를 보고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벌리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 수 있는 비견운은 분리 독립을 꿈꾸고 확장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같은 비견운에 생각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그 신사를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또 하나는 내 원국에 내가 비겁을 가지고 있느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병화일간이지만 내가 원국에 비겁이 없어. 그러면 운에서 비겁이 와도 그냥 이제 생각만 하고 용기를 못 내고 실행 못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병호일주처럼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내가 센 사람이다 하면 하겠죠. 예, 그 차이입니다. 예, 뭐 비겁이 있냐 없냐는, 예,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요거의 차이고, 비견운에도 구설시비가 또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따를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인성운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에 그것도 정인운이 와줬어요. 예? 누워있는 공망 맞은 애. 아, 신이죠. 예. 예. 병신일주가 공망이네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병신일주신데, 제가 비견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공망 찾았나요, 제가? 네. 예. 정인. 정인. 천간에서 정인이 오면, 일단 천간에 정인 딱 떴다 하면,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진을 노네요. 그러면은 천간에 딱 저렇게 정인이 공망 안 맞고 예쁘게 떴다 하면 대체로 거의 낮은 직급 100% 승진돼요. 승진 시기다 하면. 네. 그리고 정관도 천간에 이렇게 공망 안 맞고 뭐 안 맞고 이렇게 딱 떴다 하면 낮은 직급에서는 대체로 100% 됩니다. 이직한다 하면 되겠죠. 근데 정인이, 이게 인성이 도장 인자예요. 그러니까 결제권, 우리 사장님이 결제 꽝 하고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그 결제권을 줄 수 있는 그 직급으로 올라간다, 요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운에는 대체로 낮은 직급은 천간에 저렇게 딱 떠서 오면은 이제 좋은 소식으로 승진이나 이직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직급이 높아지게 되면 부장급 이상을 가게 되면 이제 운에서 이게 왔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귀한 자리일수록 그리고 뭐 이제 사장님일수록 부사장 뭐 이런 임원일수록 이제 원국에 타고난 내 격을 더 봐야 돼요. 내가 그 자리를 오를 수 있을 만한 사주인지 내 분에 그 자리가 맞는지 이거가 중요하고, 근데 그 이하는 지금은 대체로 이제 운에서 오면은 씁니다. 예, 그래서 요런 내년에 정인운이 오니까 이제 승진하실 분들은 하급 계급에서는 되실 거고, 그리고 뭐 상도 받아요. 요런 운에 정인은 천간에 떴다는 거는 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을 받기도 하고요. 예. 지지보다 천간이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지 뭐 천간에 와서 더 좋은 게 있고, 근데 이제 명예나 이런 거 이제 물질적인 게 아닌 거는, 추상적인 거는 이제 천간이 더 많이 그거를. 그래서 일단은 저 을목이 우리가 또 세력이 있게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화에 왔기 때문에 12운성표를 잠깐 볼까요? 천간에 온 거는 이제 천간에 왔을 때는 이게 세력 있게 쓸 건지를 잘 봐야 돼요. 봤는데 목욕지네요. 그죠? 그럼 목욕지면 세력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직급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큰 직급에서 제가 승진이 될까요 했을 때는 정인이 왔다고 해서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좀 더 따져봐야 돼요. 원국이랑 이런 거를. 아셨죠? 목욕지는 이제 태어나서 애기가 태어나서 목욕하는 그 단계 얘기했기 때문에 애기가 아직 안 자랐어요. 그래서 세력이 없는 단계, 약한 단계, 없다는 게 아니라 약한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화일간, 아까 사업하신다고 했으니까 병화일간에게는 경금이 편제거든요. 그죠?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경금이 사화에서 어떻게 세력을 갖는지를 한번 봐줄까요? 장생지예요. 장생지면은 목욕보다 세력이 약하죠. 그죠? 장생은 이제 태어났다. 이제 생명이다. 이렇게 태하고 양은 아직 생명이 아니고 뱃속에 이제 들어있는 상태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장생지는 내가 태어났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력이 강한 건 아니에요. 세력이 강하려면 관대, 걸록, 제왕, 쇠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우리가 세력이 강하네. 그리고 제일 강한 건 제왕지예요. 네, 제왕지가 와주거든요. 그러면은 정인이 완데다가 편제가 사화의 장생지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편제성을 왜 봤냐 하면 사업운을 논할 때 편제의 세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신다고 해서 봤고요. 제가 간목, 을목 편제를 안 봐드렸네요. 그죠? 간목은 편제가 무토, 그리고 을목은 기토. 맞나요? 예. 그럼 우리가 여기 세력을 보면 돼요. 무토는 사화의 걸록이고 기토는 제왕이에요. 예. 간목하고 을목일간의 편제 세력은 괜찮아요, 내년에.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벌려면 식상의 세력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목, 을목, 병화, 정화 식상을 쓰기 때문에 병화, 정화가 세력이 강하네요. 그죠? 걸록, 제왕지이기 때문에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은 제가 말했죠. 돈 벌면 벌립니다. 지출소모가 따르긴 해도 돈 벌면 벌려요. 사업성이나 이런 거는 괜찮고, 근데 지금 병화일간은 장생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력이 그렇게 막 내 전성기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뭐 없는 거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묘지, 절지거든요. 묘지, 절지는 절대 말려요. 확장을. 망하기 때문에. 세력이 끊겼고 세력이 관에 들어가 버려 땅에 묻힌다는 것은 기운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묘지랑 절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편제, 임묘지, 편제, 절지 이럴 때 사람들이 한 방에 훅 가고 나락 가고 망하고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제가 수업 때 늘 얘기하죠. 그죠? 유명 사업가들은 다 편제는 내 무대이기 때문에 내가 설칠 수 있는 내 무대인데 내 무대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죽어요.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편제, 절지 이럴 때
대통령도 죽고, 뭐 임묘지 이렇게 들어갈 때면 뭐 이게 빵 터지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사회활동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편제의 세력을 논해요. 예. 그럼 나의 내년 편제 세력 한번 봐도 되겠죠. 지금 미리. 어쨌든 병화는 이제 태어났다 정도의 세력이라는 거. 그럼 병화의 식상은 토죠. 근데 아까 식상은 세력이 괜찮았어요. 그죠? 무토가 식신이거든요. 근데 무토가 사화의 걸록지기 때문에 식상은 세력이 괜찮아요. 요 정도면은 사업이 괜찮습니다. 막 힘든 시기가 아니에요. 다만 너무 무리하게 벌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직장인들은 어떤 글자가 중요한가요? 관이죠. 관. 예. 관, 정제. 뭐 정제가 임묘되고 이럴 때 차고 나와버리고 이러거든요. 뭐 관이 임묘되고 관이 절지구에 들어올 때 이럴 때 잘리고 차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관이 와도 그 천간에 뜬 관이 절지를 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그 승진을 논하면 안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2연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간목일간이셨잖아요. 간목일간은 편제가 무토기 때문에 무토가 사화, 내년에 을사년 걸록지어서 세력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상을 병화, 정화를 쓰는데 역시나 괜찮아요. 걸록지향. 그래서 제가 간목, 을목은 내년에 사업성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 좋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모르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네. 정사일주면, 네. 그러면은 뭐 편제를 봐줘요? 아니면은, 네. 사업하세요? 사업은 요거 신금. 정화는 신금이거든요. 신금이 사화에서 사예요. 아까 제가 사까지는 세력이 있다고 했어요. 사가 아니고요. 사는 죽을 사거든요. 세력이 약해요. 묘지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사업성기가 약하다고 봐요. 예. 그럼 식상을 보려면 토잖아요. 기토 식상인데 식상을 한번 봤을 때 제왕지네요. 식상의 운은 괜찮기 때문에 요럴 때는 크게 뭐 막 무리 안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편제는 세력이 약한데 식상이 세력이 강할 수 있고, 반대로 식상은 세력이 약한데 편제가 강할 수,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제 재성을 만들 때 식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둘 다 좋으면 참 좋을 텐데 둘 중에 하나는 세력이 약하고 하나는 좋고 이럴 때 하나가 좋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가 좋으면 좋다 했을 때 뭐가 더 좋으면 좋을까요? 예? 뭐가 식상이랑 식신이랑 편제 중에 뭐가 좋아야 더 좋을까요? 식신? 움직여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틀렸나? 현재 아니에요. 식신이 더 좋아야 돼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편제가 절제에 들어갔을 때보다 식신이 절제에 들어갔을 때 사업가분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왜냐? 식신은 편제의 밭이기 때문에, 이 반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베이스라고. 뿌리가 튼튼해야 돼. 뿌리가 없는 거는 금방 잘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성을 볼 때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를 볼 때, 내 팔자의 재성이 내가 얼마나 튼튼한 걸 볼 때 우리가 식상을 반드시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인성. 내 재물그릇을 논할 때. 편제가 많다고 재물그릇이 큰 거 절대 아닙니다. 식상, 편제의 밭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열쇠가 있는지, 자물쇠가 있는지 보려면 인성을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재물은 편제만 가지고 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병화 같은 경우에 인성운이 왔기 때문에 이 목은 이 편제의 기운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죠. 빼버리는 작용을 해요. 예, 모르는 분들은 빼버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인운, 편인운에는 재성을 막 활발하게 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운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정인, 편인운이다 하면 뭐 편인운 아니고 정인운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 정점을 찍는 높이가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운에서도 편제운이 막 이만큼 찍는데 대운이 하필 인성운이 흐른다 하면은 한 요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왜? 인성은 재성을 힘을 자꾸 빼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병화일간은 내년에 정인운이 오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이러진 않아요. 돈의 흐름이 막히진 않지만 돈의 흐름이 막히는 운은 편인운이거든요. 편인운이에요. 편인운에는 자금 흐름이 막혀요. 그래서 편인운에 잘 엎어져요. 퍽퍽. 사업하시는 분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거든요. 울지 마세요. 경험이 있으신 분 울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올해 정인운, 제가 올해 병화일간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했던 게 올해 간목 편인운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 자금이 내 자금 말고 남의 자금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대출 많이 땡겨가지고 이게 돈이 내가 갚고 흐르고가 돼야 되는 분들은 이런 운에 엄청 힘들어요. 돈이 안 흐르거든요, 편인운에. 예. 뭐 식상을 달고 왔으니까 돈 벌겠네 하면 큰일 나요. 편인운에는 정말로 편인을 달고 왔는데 진토 왔다고 식신을 달고 왔으니까 일거리 많고 돈 잘 벌겠네 하면 이런 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인 편인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운이네요. 네, 근데 이제 정인운에는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저런 운에는 그럼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자금이 안 흐르는 행위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행위. 우도나. 그쵸. 그럼 뭘 할까요? 부동산을 하겠죠. 그래서 정인운에는 어차피 돈이 안 흐르고 현재를 쓰려고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차라리 부동산을 하나 사세요라고 해요. 그럼 그거 자체로 돈을 묶어버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부동산을 사면서 내가 내 돈을 묶었잖아요. 내가 5억을 못 쓰게 묶어놨잖아요. 그걸로 그냥 된 거예요. 돈은 못 쓰고 묶어놓은 정인의 작용을 했고, 근데 부동산은 투자고 돈이 되니까, 그리고 정인운에 부동산을 사면 굉장히 괜찮아요. 다른 운에 사는 것보다 정인운에 사는 거는 주로 정인운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기거할 집, 내가 이제 살 집,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라는 건 이 부동산을 최소 10년은 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단기간에 파는 그런 거를 정인운에 잘 안 사거든요. 단기간에 사고 팔고를 반복하실 분들은 편재운에 팔고 사고를 하겠죠. 정인운에는 정말 내 집, 내가 오래 가지고 있을 집을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주인 그 문서는 괜찮습니다. 부동산 문서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운을 그러니까 역학책에도 나쁘는 좋은은 없다. 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자금이 안 흐르는 운을 오면 이때가 힘든 이유는 자꾸 자금을 흐를 짓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운에는 그럼 자금이 어차피 안 흐르니까 그냥 부동산 투자나 할래요 하고 돈이 있다면 사업에 재투자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부동산을 주시는 게 낫다라고 해요. 26년도를 보면 예, 병호년이거든요. 이때 병화일간이 겁재가 와요. 그래서 다음 해를 꼭 보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내가 올해 좋아도, 올해 그냥 무사무탈로 지나가도 다음에 내가 올해 벌려놓은 일 때문에 26년도가 힘들 수 있어요. 네, 27년도 또 볼까요? 27년도 정미년이거든요. 예. 얘는 또 천간에 겁재가 떠요. 병화는. 그죠? 그리고 상관. 겁재 상관은 이럴 때 사업이 제일 많이 망합니다. 그냥 퍽퍽 엎어집니다, 진짜. 부도가 그냥 확확 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제가 3년을 짚어드렸어요. 아셨죠? 예. 그렇고, 이제, 비원 얘기했고, 정인운은 그래 주거 용도로 쓸 내 집 같은 거 마련을 할 수 있는 운이고, 그리고 이제 승진도 된다고 해서 결재권이 변동되고, 결재권을 더 많이 내가 질 수 있는 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문서, 재산, 증식도 포함이 되고, 무난한 해예요. 제가 무사고, 무탈이라고 했죠. 그 정인운에는 아파도 금방 나아요. 약 먹으면 금방 나아요. 이런 운은 노인분들이 정인운을 맞이한다면 약발이 정말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좀 아파도 지루하게 끌지 않고 병원 가서 치료하면 금방 낫고 할 수 있는 게 정인운.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인은 또 그 10대 애들에게 오면 좋은 운이기도 한 게 공부를 하는 운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운.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리 공부할
할 건가 안 할 건가 보려면 대운을 딱 봐야 돼요. 대운을 보고 얘가 지금 한참 고등학교 때까지 인성운이 흐르는지를 이제 일단은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인운이 왔으니까 이런 해에 성인은 뭐 우리 내가 막 수험생처럼 공부할 건 아니어도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하면 좋겠죠. 예, 자격증 취득하기 굉장히 좋겠죠. 정인은 제가 아까 결제권에 상 받고 그 자격증 취득하고 모두 돼요. 증 관련된 거 다 괜찮은. 예, 거기다 천간에 떴기 때문에 이런 해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면 취득합니다. 예, 그런 걸로 이롭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운은 좋은 운, 나쁜 운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운이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인운이 온다 하면 보통 뭐 고시 공부를 오래 하고 있었거나 공무원 시험을 오래 공부하고 있었다 하는 사람 이런 운에 붙겠죠. 예, 붙겠죠. 네. 예. 더 궁금하신 거 없어요? 일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병자. 정관을 깐 병자일주 있나요? 일지에 정관을 깔아서 보통 병자일주 분들은 이제 직업운을 타고났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일지에 내 남편이 딱 정당한 남편이 있으니까 배우자복이 있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신살로는 아까 했던 겁살 운이 와요. 그래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겁살 운에는. 예,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운에는 정인이 오더라도 발령이 났는데 지사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내가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해인데 근데 겁살이 오고 근데 정인이 와버리고 근데 비견까지 오니까 비견 겁재운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겁재는 경쟁이 치열한 운이고 비견이 오니까 내 자리를 두고 경쟁할 사람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높은 직책일수록 승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인성운이 왔어도. 예, 낮은 직급에서는 크게 뭐 그건 없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겁살 오고 똑같아요. 아까 병인일주는 망신살, 그리고 병진일주 겁살, 병모일주 망신살. 근데 병신일주는 공망에 겁살까지 왔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망신살. 자,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 병신일주 공망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공망운이어서 문서를 줘도 안 좋아요. 아까 정인운에는 문서 지면 좋다면서요 해도 공망운은 얘기가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병신일주한테 뭐 문서 지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안 돼요. 예. 그리고 공망운에는 일이 제대로 대체로 안 풀리기 때문에 제가 승진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승진도 대체로 안 됩니다. 안 되고 특히 높은 직급에서는 공망운이다 하면 제가 상담을 해봐도 안 돼요. 잘 거듭하면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봤는데 안 돼요. 그냥 잘 안 돼요. 인성운이 와줘도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관인상생 운이 와줘도 안 되더라고요. 공망운에는 잘 안 되거든요. 병신일주는 조금 뭐 승진운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많이 빠져요. 다른 병화일간에 비해서. 예. 공망운에는 제가 말했죠. 공망인지 모르고 지나가려면 그냥 막 주도적으로 일을 안 벌리고 크게 뭐 이렇게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병술일주. 아까 제가 갑술일주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병술일주도 똑같이 요 비견의 작용을 임묘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 경쟁자를 뭐 내 힘도 빼지만 내 경쟁자 힘도 빼요.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병술일주는 뭐 술토를 깔았다고 해서 재성이나 이런 거에 크게 그거는 없습니다. 예. 식신이나 뭐 이게 뭐 편재 임묘를 빼고 했을 때는 돈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병술은 본인을 임묘시키는 글자고, 그리고 비겁을 임묘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체로 비겁을 임묘시키는 분들은 육친 관계에 있어서 형제들하고의 사이를 논할 때 그게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작용을 합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근데 네. 병이나 정화 일간에 보통 이렇게 불이 이렇게 많으면은 애들 막 뻘떡증 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안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병화일간 중에 화가 많으신 분은 올해 사회화가 와서 건강 조심해야 된다고 앞에서 예 말씀드렸던 게, 원국에 병호일주가 굳이 아니어도 화가 많아 내가. 그러면 보통 화가 많으면 건강상으로 올 수 있는 그거는 심혈관성 질환, 혈관성 질환, 종양성 질환, 이런 것들이 화가 많을 때 오고요. 여자는 자궁에 문제가 생겨요. 왠지는 아시겠죠? 생각해보면 자궁에 화가 많을 때, 화는 결국 혈관 피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화가 많은 사주들이 그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고 총체적 난국이 이렇게 한 서클이 이렇게 그려지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화가 많은 병화일간 분들은 올해 더 화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질병들을 한 번쯤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네. 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가 많으면 실제로 걔가 뻘떡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그게 이제 원국에 보통 병화는 수가 관성이기 때문에 수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공부를 하냐 안 하냐가 갈리는데, 공부를 안 하겠죠. 특히 남자애들이 이제 금수 부족의 해로움을 많이 겪어요. 여자는 본인이 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의 해로움을 별로 안 느끼는데, 남자는 팔자의 병화뿐만 아니라 다른 일간에도 금수가 없다, 수가 없다 하면 남자는 공부를 안 해요. 벌떡증 나서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여자는 덜 느낄 뿐이지 안 느끼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화 많고 수가 없으면 벌떡증 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안 돼요. 왜? 공부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죠. 우리 그래서 지기로 일단 제일 많이 맞추는데, 그러니까 수가 많은 지역에 지기, 땅지자거든요. 수가 많은 지역에 살아라. 그럼 애가 공부 안 합니다 하면 부산에서는 어디 가야 돼요? 해운대, 뭐 동래구에는 온천동, 이런 데가 이제 제일, 온천동이 수기만 있어요. 저도 온천동에 사는데 저희 집에 벌떡증이 있는 남편도 있고, 그래서 조열한 사주를 가진 남편, 이제 또 이제 수가 없으면 머리털이 빠집니다. 그래서 수가 없는 분들이 탈모가 진행이 돼요. 수가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사시면 그 탈모나 대머리 되는 게 조금 이제 막을 수 있고요. 그러면 병화일간이 정관이 개수죠. 그리고 편관이 임수예요. 그럼 관운을 볼 때 우리가 조직운, 승진운 이런 걸 볼 때 관운을 봐야 되는데, 아까 12운성 표를 보면 임수가 올해 이미 임묘를 했고, 그죠? 네. 임묘를 한 데다가 내년에 절지예요. 그러니까 병화일간 분들 중에서 개수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죠? 개수도 정관도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화일간 분들이 올해 24년도에 정말 회사 막 때려치고 나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운에는 때려치고 나오고 싶고, 내가 안 때려치고 나오면은 잘리는 분들, 갑자기 권고사직 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관운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운에 그냥 내 고집대로 차고 나와버리면 재취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예. 이직이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이런 더러운 회사 안 다니고 말아 하고 뛰쳐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 추워. 예. 갈 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직 전에 찾아놓고, 요런 운에는 찾아놓고 나와야 되고, 요것도 이제 직급이 좀 높으면 영향을 많이 받고, 직급이 낮으면은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예.